Let it go, let it go. 봄인데? I don't care. 제가 겨울왕국의 진심인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난 1월 18일 노르웨이 국방물자국은 노르웨이 차기 주력 전차의 동계 시험이 웨스터달렌의 레나 캠프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2A7과 우리의 K2 흑표가 경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올해 말 결정돼 2025년 노르웨이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알고 싶어서 유튜브로 눈을 돌렸는데요. 다양한 영상과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최근 영상 중심으로 댓글 여론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니 가뜩이나 국방국이잖아. 팔이 안으로 굽어. K2가 유리하다는 댓글이 조금 많이 아니 사실 엄청 크게 보이는데 공정한 보도가 기자의 덕목이라 배웠는데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팔이 안으로만 굽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두 전차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는데 기동력, 유지 보수, 가격 분야가 주로 이렇습니다. 일단 기동력 부분에서는 K2 무게가 가볍고 한반도의 험준한 설산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만큼 노르웨이의 산악 지역과 강추위에도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는 전차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평지도 많다는 댓글도 발견할 수 있었죠. 유지보수와 관련한 평가도 뜨거웠는데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고 좋은 무기라 하더라도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유지, 보수, 운영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죠. 레오파드 2A7의 지지자들은 거리상으로 독일이 가깝고 주변국에서도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점을 K2를 믿는 댓글은 노르웨이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번 평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추가 개발이 필요 없다라는 점임을 감안하면 마지막으로 가격 면에서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K2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장전 장치에 대한 의견들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K2 흑표는 자동 장전 장치를, 레오파드 2A7은 탄약 장전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동 혹은 자동 혹은 수동의 장단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의 수까지 결부해 따져봐야 하는 이슈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자동 장전 장치는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후속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흑표와 레오파드 2A7의 해외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걸로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조금 아쉽죠. 댓글 여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직접 취재는 아니고 다녀오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진 국제정책관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레나 기지가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K2 전차 그리고 우리 전차의 경쟁 기종인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대상으로 지금 성능을 시험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현대식 대규모 훈련장과 전투모의 훈련 장비를 가장 잘 갖춘 유럽 내의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군 측 설명을 들어보니까 겨울철 내내 일정한 적설량이 유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그 환경에서 우리 전차가 효과적으로 실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에 K2 혼합 파워팩 저온 시험 현장을 취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영하 32도에서 문제없이 K2 시동에 걸렸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관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굉장히 현장이 좀 극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단이 레나 기지를 방문했을 때는 K2 전차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을 해서 사격하는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발을 사격을 해서 3발이 명중을 하면 이제 합격이 되는 것인데, 첫 3발을 그냥 싱겁게 모두 표적에 명중시켜서 쉽게 2발은 별도로 사격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발을 시원하게 명중시키는 그 모습을 본 노르웨이 측의 표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지를 방문했던 2월 16일은 이미 상당 부분 여러 종목에 대한 시험 평가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설량이 훨씬 큰 상황에서 기동하는 모습, 빙판에서 고속도로 기동하는 시험, 그리고 이동 표적 사격 장면 등을 화면으로 또 저희가 보았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미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평가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의 능력도 굉장히 높이 살만한데요. 무기 체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지 시험 평가장에서 실제 이를 기동하면서 우수성을 증명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현지에 가보니까 실제 K2 전차를 모는 5명의 우리 정예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이라면 노르웨이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더라도 그리고 어떤 적설량이 있더라도 K2 전차를 모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이 현장 이곳저곳을 좀 둘러보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극히 드문 경우잖아요. 장관님이 현역 출신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K2를 실제 야전에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실제 경험 사례를 들어가면서 K2 전체 우수성, 기동성,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것들을 케이스별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노르웨이 국방장관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센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K2를 직접 시승했다라는 기사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접적인 언급을 했고요. 자기가 자기 그 정치 보좌관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드 전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이제 시승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빠른지, 어떤 게 더 기동성이 좋은지를 이제 시승해 보았다고 했는데 한 번은 K2 전차가 이겼고 한 번은 레오파르드 전차가 이겼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에녹센 장관은 K2 전차가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 사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고 특히 승차감이 매우 좋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테스트에 관해서 좀 얘기 들으신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레나 기지보다 그 300km 더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더욱 혹독한 환경에서 한국과 독일의 전차가 어떻게 기동하는지를 추가 테스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을경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연말 이전에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K2가 수출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좀 좋은지. 특정 국가와 방산협력은 우리 방산품 수출이라는 측면 외에도 그 나라에서 현지 생산하고 또 해당 국가 업체와 함께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과 국방협력의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노르웨이 진출은 그동안 특별한 국방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르웨이와 국방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 볼모지했던 그 노르딕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들 국가를 또 넘어서 유럽 전 지역에 우리 방산품을 진출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점장이가 아니라서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작년 초에 우리 정부가 노르웨이 주력 전차 획득 사업 참여 의향을 최초로 노르웨이 측에 전달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 지역에서 이 독일 레오파드 전차에 대한 그 위상이 너무 높아서 아마 우리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관님과 함께 실제로 이번에 노르웨이를 방문을 해보니까 노르웨이 그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국의 전차가 독일 전차와 이렇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매우 놀랐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K2 전차가 이미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K2 전차의 노르웨이 진출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K2표가 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현대 로템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시험 평가가 많이 남은 만큼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2의 겨울왕국 입성을 더 염원하는 우리지만 미국 야구의 전설 유기베라의 말처럼 It ain't over till it's over니까 우리도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장관님께 영상 편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홍보원 뉴미디어 국방뉴스팀 김 기자입니다. The K2NO, as name suggests, is a custom-made tank for Norway. Fortified Norway environment, the active destruction system that intercepts moving projectiles and remote fire counter system that enable unmanned shooting are both instituted in the original K2. After the test, landing on the 15th, you must have had a comfortable landing experience thanks to the outstanding suspension and extra heating system. If K2 selected in the Norwegian tank project, it will not onl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Norwegian defense force, but also serve 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defense cooperation between RK and Norway and Korea. So please consider this great opportunity. Thank you. 노르웨이어로 해야 된다. Hey, K2NO. 노르웨이 말이야? 세계 공용어인데?